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천지불인 불택선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그 오묘한 행사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질다고 하질 못하고 서로가 그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질다, 어질지 못하다 하나 결국은 제 스스로가 다 느끼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잣대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참 천지의 하늘 행사가 어질다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잣대로 재어보니 나한테는 불리하다 했을 때는 또 어질지 않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천지의 하늘 일 자체는 어떤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공평무사하다 그러죠. 비가 내린다 했을 때는 누구에게 이롭게 내리는 비가 없고 누구에게 해롭게 후퇴어 해롭게 할 비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비가 내린다 하면은 누구에게는 득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해가 되죠. 어떤 사람은 동풍을 바라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서풍을 바라고 있죠. 동풍이 불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동풍이 불으면 그 배가 잘 나가겠죠. 근데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동풍이 불면은 이거는 뭐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무슨 놈이 하늘이 나만 못되게 가겠구나. 뭐 하늘을 쳐다보고서 궁시렁궁시렁 될 수도 있지만은 천지에 하는 일은 누가 궁시렁대고 뭐 궁시렁대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해가 되고 득이 되고 이런 애초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공평무사 딱 네 글자죠. 아무에게도 해가 없고 아무에게도 이로운 것도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뭐 넘치고 해서 홍수가 남들 그것이 천지가 인간에게 못되게 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오로지 인간만을 이득이 되게 하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마다 그저 자기 입장에 맞춰서 이건 좋고 저건 좋고 다만 이렇게 가름할 뿐입니다. 제가 천지불인하고 불택선악한다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장에만 봐도 지금 재개발 문제를 해가지고 저희 교구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됐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저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저런 말이 많죠. 조합에서는 또 조합 측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불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 교회 입장에서는 좀 여유로운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여유롭게 좀 널찍한 터에다가 근사한 교당을 짓고서 마음 편하게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서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라는 게 서로 상충되기 마련이죠. 누구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은 이해관계는 없고 누구 한 사람이 또 아주 그냥 못살게 되는 그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비율상의 문제겠죠. 서로 간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천지가 아무리 불이나 어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애초에 천지가 불이나다고 궁시렁대기 전에 천지는 어떤 그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날이 흐려지면 아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그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 계곡 같은 데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아 이 개울물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 계곡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저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설마 뭐 괜찮겠지 하고 내려갔다가 꼭 사고로 당하고 그리고 나서 왜 나한테만 일어나? 저기 옆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 이런 꼴을 당하겠더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기는 나는 평생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못된 놈은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나한테 왜 이러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착하게 살았다 하는 것만 해서 하늘이 그 사람한테 뭐 복을 주고 이러진 않지요. 착하게 살되 지혜롭게 살았는가? 그냥 쉬운 말로 멍청하게 살았는가? 하늘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그냥 착하게만 살아보면 그저 복이 오겠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죠. 그냥 꼭 하늘과 사람 간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내가 착하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착하게 대해주겠지.
근데 천지도 불이 난 판에 사람이 어질기만 하겠습니까? 서로 간의 의치가 또 다르니까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애초에 하늘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위아래가 다 있겠죠. 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가 계실 거고, 아버님이 계실 거고, 그 윗분에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계실 거고, 그런 관계가 있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결혼해서 또 부부가 되고, 또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들이 출가해서 또 자손을 낳고, 그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혈연이 되겠죠. 혈연이 되고 이런 혈연 관계가 있다 보면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또 생기고, 이웃집을 넘어서 어떤 마을을 넘어서 어떤 사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혈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학연이 되고 온갖 인연이 다 엉키고 설치죠. 거기서 뭐 천지도 불이 난 판에 인간 사이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다만 천지의 그 이치도 징조가 있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좀 처신을 해야지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그래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아는 바만, 내가 이만큼 아는데 상대방이 꼭 모를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도 건축 일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도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근데 내가 건축 일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건축 일을 모르시는 분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를 수도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어머니 모시고 시골 내려오기 한 4, 5년 정도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그 안에 컴퓨터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이 헛된 얘기 같고 제 스스로 속이는 것 같고, 있지도 않은 일을 어쩔 때는 꾸며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번개라 그러죠. 이제 서로 이제 글로서 얘기하던 그 사람들하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만나봤더니 정말로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는 글만 봐서는 참 성이 군자고 학식이 높고 참 이런 참 선한 사람이다. 시골에 전원 생활을 하면서 신생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좀 사귀어 봐야겠다. 그래서 배울 바가 많겠다. 하고서 김천이라는 곳에서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저도 뭐 글 같은 거 잘 쓰지도 못하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참 글도 잘 쓰시고 하신 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봤더니 이거는 그냥 첫 느낌에 몇 마디 저걸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사기꾼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인물인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 말하는 거 자체에서 이거는 순전히 그냥 헛된 소리만 하는 그냥 글 잘 쓰는 사람이구나. 글만 잘 쓰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간다면은 말로서 어떻게 사람을 저걸 해가지고 사기칠 사람들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마치고서 이렇게 조금 돌다가 저는 바로 그냥 헤어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하고서 이제 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써놨지만은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자신도 제 글을 좀 많이 봐주십시오 하는 저기에서 나름대로 제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좀 뭐랄까요, 이제 뻥튀기를 했다 그럴까요? 좀 뻥도 좀 치고 그 없는 일도 적당히 꾸며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도 읽어주고 하니까 또 그게 좋고, 근데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만나보던 그분들은 그게 전문적으로 남들을 속이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 이거 뭐 해봐야 눈 피곤하고 뭐 피곤하고 일일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한 4, 5년 됐습니다. 이제 거의 컴퓨터를 끄는 지가. 지금은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걸 어떻게 마우스를 저거 하면 이게 뭐가 되고 뭐가 뜨고 뭐 사진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하고. 실제로 내려왔을 때는 어머니 책을 한 권 만들 때 그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사진도 다 올리고 이런저런 다 했었지만은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그 헛된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 이런저런 사연이 많죠. 뭐 저는 한 번도 이제 전도교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뭐 글을 올려본 적도 없고 따로 이제 컴퓨터를 집에서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 보지도 못했지만은 뭐 총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대전 교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읽어보질 못했으니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개 중에는 이제 주변에 들은 말로는 좀 험한 얘기도 있고 뭐 그냥 듣기에는 뭐 너무 망한 얘기도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살면서 그런 신조는 좀 있어요. 옛말에 비연이면 무답이고 비례면 물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으면은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상정해가지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죠. 말 같지 않은데 그걸 대꾸하고 그리고 예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를 나를 그 구태여 존중을 해달라고 하고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비연이면 무답이고 예의가 없으면 비례면 물씨죠. 그렇게 생각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아등바등 막 이치를 떠들고 막 해봐야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일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한두 번 왈왈왈 하면은 같이 그냥 짖어서 흉내 내서 짖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니까 왈왈왈왈 하고 같이 놀다가 그렇다고 하루 종일 강아지하고 왈왈대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하물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그런 판에 밖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동네 개가 나를 보고 짖어요. 그럼 또 같이 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재미삼아. 근데 이놈이 쫓아오면서 짖는다고 끝까지 같이 짖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연이면 무답이라는 게 말 같지가 않으면은 특별히 그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설명해서 들을 게 대화지 걔한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 개썰매 같은 게 있죠. 개썰매를 보면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근데 걔한테도 전부 다 그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가장 리더가 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또 뭘 하고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뭐 6마리가 끄는 게 있고 뭐 12마리가 끄는 게 있고 아주 단거리를 뛰는 게 있고 장거리를 뛰고 있고 하는 게 있는데 각각 맡은 소임이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게 우리 이제 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교인들이 가장 힘들답니다. 가장 뒤에 있는 강아지들이. 끝까지 힘을 내고 뛰어야 될 게 이 뒤에 있는 강아지들. 우리 비유가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강아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각기 본분에 어긋나면은 중간에 매 있는 몇 마리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가 엉키면은 앞에서 아무리 잘 끌어도 그 개썰매는 끝나는 거고 뒤에서 아무리 받쳐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아무리 잘 나가려고 해도 뒤에서 끄는 강아지들이 힘이 떨려가지고 처지면은 썰매를 끌어야 되는데 개까지 같이 끄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개썰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에서 적당한 속도를 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면은 또 빨리 쫓아가지고 천천히 가야 이제 선두에 있는 강아지가 천천히 방향을 봐가면서 천천히 가야겠다 싶을 때 같이 늦춰주고 선두에 있는 강아지가 천천히 늦춰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 강아지가 마구 그냥 지만대로 튀어나가면은 이 조직 자체는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끈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한 끈에 묶여 있다는 거는 저희 염주를 봐도 한 끈에 다 꿰 있으니까 이게 염주에 저걸 다 하지 각기의 이 방 안에만 흩어져 있으면은 그걸 언제 주워다가 꿰가지고 이 염주로서의 저걸 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비유를 갖다가 강아지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면 이 천지가 불인하다는 얘기도 총부 쪽에서 보면은 대전교구가 못마땅할 거고 이 대전교구에서 보면은 또 총부가 못마땅할 거고 근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대전교구에서는 우리가 총부를 많이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총부 쪽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는데 니들이 그렇다. 결국은 이제 요번에도 뭐 교령선거를 새로 하고 그랬었지만은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보고서 그래도 위안이라도 삼아야지
아니야, 요번에는 다 글렀어. 요번에도 안 될 거야. 뭐 해봐야 더 단 한 걸음에서 나아질 게 없겠지요. 실제로 제 이제 여성의 사모님께서 점심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참 좋은 일이에요. 힘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 자체, 뭘 해주시고 하려는 그 마음이랄지 이건 다 고맙죠. 참으로 선한 일인데, 이게 국수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국수는 체질적으로 맞지를 않고, 그분이 봤을 때는 어느 날 국수를 맛있게 해놨어도 이분한테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세상 일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다 맞춰서 나갈 수는 없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고, 어떤 일에는 어떤 사람이 또 득을 보고, 내가 요번에 조금 저걸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설렁탕이 나오겠지. 주구장창 싫어하는데 국수만 먹인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도 다음에는 뭘 해주실 거야. 다음에는 뭘 해주실 거야. 착한 마음이 꼭 다시 또 착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여기 지금 제가 노랑문을 갖다가 경전 봉독으로 제가 한 거는 여기 보면은 참 회도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중앙총무부터 이 천도 교 자체를 좀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무슨 평신도회랄지 뭘 하시면서도 돈을 갖다가 이 금전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너무 힘든 일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오늘 도수사제가 했을 때도 춘상을 호시제를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좀 내용상으로 하더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구 이전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동정님들, 저녁에도 여기 숙식까지 하시고 교구 사모님들도 뭐 식사까지 다 시간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낮에는 또 자기 직장인도 있으시고 뭐 할 판에 그래도 얼굴 비추셔가지고 교구 지켜주시고, 이런 조그마한 정성들이 모여서 이 교구 이전 문제가 순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날 풀리고 하면은 우리 개개인 건강도 다 좋아지고 우리 교구 살림도 펴지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